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산책 제62보입니다. 제목은 재연설비 이야기 31번째로서 앞으로의 특별 피난계단 재연 방법 제안 9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특별 피난계단 재연설비에서 꿀뚝효과 제거 과거 기술 자료를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저의 제안과의 비교도 간략하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제61보에서 재연 이야기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멘트를 하였습니다만은 오늘 또 재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소방기술 산책을 만들면서 생각하게 된 저의 새로운 특별 피난계단 재연 방법이 참으로 괜찮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를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 선행해서 연구한 하나의 논문을 그 저자인 지인으로부터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논문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논문이 길고 난해하여 요점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제안과 대비되는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서 제 제안이 진일보한 것이라는 것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 49보에서 소개하였던 꿀뚝 효과를 고려하는 재연 설계 방법 특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부터 간략하게 상기해 보겠습니다. 그 특허의 제목은 수직 통로 내 공기의 걷기 및 배기를 통한 고층 건축물 수직 통로에서의 연돌 효과 저감 방법 및 장치라는 걸로 해서 2008년 6월 24일 출원해서 2010년 9월 30일에 등록이 된 것으로 특허권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명자 김정엽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특허의 내용은 부속실 재연은 지금과 같이 실시하고 있으면서 계단실에 대해서 상부에 바람을 불화로 송풍기로 흡인을 해서 닥트를 통해서 풍도를 통해서 하부로 계단실 하부로 내려보내 도출시킨다. 그럼으로써 계단실을 통한 상승 기류가 형성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계단실 상부의 공기를 송풍기와 풍도에 의해 아래로 보내어 계단실의 상승 기류를 일으켜서 꿀뚝 효과를 없앨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방법의 장점은 계단실 기온을 상당히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이라면 부속실 재연과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실현되었는지를 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아직 적용된 곳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그 논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김진수님께서 보내주신 고층 건축물의 피난 경로 가압 재연 시스템 성능 개선 대책에 관한 연구는 2009년도 연말에 설비공학 논문집에 게재하였던 것입니다. 이 논문의 요점 앱스트랙트를 읽어보면은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smoke control system for high-rise building is step effect. 그래서 이 고층 건축물에서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인 스택 이펙트는 그러나 아직 there are no recognized method or measure to solve the problem of static effect as yet. 아직 그 스택 이펙트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나 조치가 없다. 기술적인 방법이나 매적하면 조치, 그는 아마 화재 안전 기준 법규 이런 거를 얘기한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여튼 그 뒤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을 보면은 고층 건축물에서 가압 재현 시스템을 많이 사용한다. 가압구역 선정은 계단실 단독, 부속실 단독, 계단실 부속실 동시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혹석이나 혹한기, 혹한기가 더 가장 큰 문제죠. 계단실에서 발생하는 연돌 효과, 꿀뚝 효과는 재현 성능을 무력화할 수가 있다. 혹하기 연돌 효과는 계단실 상층부의 피난문을 열기 곤란하게 하는 거지요. 이거는 뭐 1번과 그 같은 얘기, 1번에 속하는 얘기 하나이고, 또 3번도 1번에 속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특히 부속실 가압하는 경우에 우리가 부속실 단독 재현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속실마다의 차압 조성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문이 열릴 때 방연, 그때 또 적절한 방연 풍량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뭐 2개만 열린다 이런 가정한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걸로 가지고는 그 범위 내로, 규정 범위 내로 유지한다는 것, 충족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강조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기본적으로 연돌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연돌 효과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래 연돌 효과 이 부분을 보면은 저층부의 경우 계단실 출입문을 열 때 층 공간에서 계단실로 향하는 기류, 층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거실, 화재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정상 꿀뚝 효과가 생길 때에 계단실은 그 부분, 아래층은 음압이니까 그 문을 열 때에, 거실에서 문을 열 때에 거기서 나오는 기류가 계단실로 흡인돼 들어가지요. 그 때문에 연기가 계단실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 그래서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나가는 그 피난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 현상이 생기게 있는 것이죠. 그래 꿀뚝 효과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기 유동을 적절히 제어하려면은, 꿀뚝 효과를 없애려면은 상승 기류를 만들어서 그 유동 마찰로 인한, 계단실의 유동 마찰로 인한 압력 손실이 연돌 효과를 상쇄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서론을 펼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사례를 들어서 연돌 효과와 사프트 유동 관계를 이제 해석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계단실 상하부의 공기 유출 입구는 공기 유출입 저항이 없도록 계단실 단면적과 같은 개구부가 상부에 설치되어야 된다. 상하부에 이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냥 강제가 아니고 자연 시스템으로는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강제 긋기를 이용한 차압 해소로 가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어서, 그거를 잘 하게 되면은 계단실이 아무리 높더라도 차압의 소실, 그러니까 꿀뚝 효과의 그 발생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는 적용 이론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요. 이거는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상당히 이 공식들을 뭐 분석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뭐 그건 생략하고, 이 사례를 든 건축물은 층고가 3.6m다. 1층 한 개 층 높이 3.6m. 일반 건축물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가 거의 1m 이상 층고가 낮죠. 그리고 뭐 계단실은 거의 같습니다만 2.5m, 6m의 장방형 규격, 그리고 상하부 계곡부 면적을 출입문 하나의 사이즈 0.9m, 2.1m 크기로 해서 A를 1.89평방미터로 본다. 계단실의 면적은 2.5 곱하기 6m, 15평방미터로 본다. 그래서 수력 직경 3.53m가 나온다. 수력 직경은 이 같은 면적을 갖는 원에서의 그 직경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런 그 계단실의 최소 차압은 3파스칼로 둔다. 1.5m 방연 통속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압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30파스칼, 20파스칼 이상, 보통 30파스칼로 유지하자는 쪽으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이 3파스칼을 가지고는 화재실의 압력이 대기압 상태 이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좀 불안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도 12.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봐서 한 20파스칼 수준은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생각해서 30파스칼로 저는 이제 왔었고, 그리고 최고 차압은 저는 60으로 봤습니다만은, 여기는 80파스칼이 되는 정도까지 허용을 하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 유동이라고 해서, 겨울철 한계 유동이라고 해서 가정을 내부 계단실 내부 20도씨, 외부 기온 마이너스 10도씨로 봐서 연돌 효과를 이제 계산을 했고, 연돌 효과를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소요되는 이제 상승기류 풍량은 아작지 다무라의 그거를 활용을 하고, 거기에 있는 또 마찰 계수 찾는 표가 있어서 테이블 2에서 그 마찰 계수를 32를 찾았다. 그래서 계산을 했다. 그런데 그 뒤에 것이, 앞에 거는 이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뒤에서 상승 기류를, 그러니까 굴뚝 효과를 상쇄하는 기류를, 상승 기류를 만드는 것을 계산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가정 치러 가지고 7.5 일방메다 per sec라는 유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7.5m, 이것은 내부 기온차 30도씨로 하니까 7.5라는 아주 큰 풍량이 여기가 이제 산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논문에서 사용했던 층당 2개의 계고부가 있다. 계단 계고부죠. 이러한 계단 계고부가 있다. 그거를 연속 계고부 방법으로 통과야 필요한 유량을 계산해 보는 방법을 이 논문의 예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논문에서 100m 높이의 계단실이라고 해서 100m, 3.6m 한 층, 그래서 28층이 약 계산되는데, 그 28층이라면은 계단이 56개가 이렇게 있어서
계단 계구부도 그 위에 똑같이 있죠. 그래서 56개의 계구부가 직렬로 이룬다. 근데 이 계구부의 크기는 어떠냐? 2.5m 폭을 반으로 나눠서 1250m의 폭의 계구부가 되고, 그리고 이 길이는 30cm 계단 10개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m 길이가 되고, 높이는 3.6m죠. 그죠? 그래서 1.8m 높이가 되어서 이것이 계단의, 한 개 계단 높이는 18cm 이렇게 높이가 되는 10개 계단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 경사 길이를 계산해 보면은 3.5m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구부의 크기는 1.25 곱하기 3.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계구부의 면적은 이제 4.4 평방미터가 되고요. 그래서 1층에서 28층까지 계구부 56개가 직렬 구조로 있어서 유효이동 면적을 계산해 보면은 0.59 평방미터가 나오고, 상쇄해야 될 기압은 이것이 3460, 이것이 마이너스 10도씨, 이것이 플러스 20도씨, 이렇게 해서 142파스칼, 높이 100m입니다. 그거를 상쇄해야 될 풍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의 유량을 계산해 보면은 CA 루트 로분의 EP 0.64, 0.59 면적입니다. 유효이동 면적.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5.81 세제곱미터 per sec가 나온다. 오늘 소개 논문 7.5에 비해서는 이것이 계산해 보면은 거기에 77% 수준이 되는데요. 어느 것이 맞겠느냐? 제가 봐서는 연속계구 방식이 더 현실에 가깝지 않느냐,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군요. 다시 본 논문으로 돌아가서 피난이 시작되지 아니하여 계단실로 통하는 모든 층에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경우 1층에서 7.5 立方m per sec의 풍량을 공급하고, 최상층에서는 외부로 통하는 벤트 혹은 출입문이 열려 있어서 계단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균일한 차압을 조성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상당히 실현성이 좀 없죠. 이만한 풍량을 흐르게 하고, 또 그러면 하층부에 급기하고 상층부에 배기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 이 논문에서는 그런데 곧 이게 외부 공기가 이렇게 7.5 立方m가 들어왔다면은 금방 계단실 기온은 뚝뚝뚝뚝 떨어져서 강화할 텐데, 내부 기온 차가 10도씨, 5도씨로 떨어질 텐데, 그때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진행은 못하고 그 순간적인 얘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30도씨 내부 기온차를 갔을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논문 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계단실 하부는 4파스칼, 위는 80파스칼, 그래서 올라가면서 77파스칼의 허용 굴뚝 효과를 만들면서, 근데 이제 계단실 긋기는 하부만 하고 상부에서 배출하는 걸로 해서 중간에 열린 피난문이 있으면은 긋기를 하면서 2개 긋기로 생각했더군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은 한계 높이가 약 190m가 나온다. 그러니까 계단실 하부에서 급기하고 상부에서 배출하고 또 중간에 한 두 곳에서의 방향풍속을, 기본 방향풍속을 낼 때 한계 높이가 190m 정도가 겨울에는 나오고, 여름철의 경우는 한계 높이가 180m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복잡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의 재현 대책이라서 계단실 단독값, 그러니까 이게 아래만 급기하고 상부에서 비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180m 정도 한계 높이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결과가 얻었다. 그게 상당히 높은 거지 않습니까? 180, 3m 층고라고 보면은 60층 규모이죠. 그까지는 계단실 긋기, 하부 긋기만으로도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하였고요. 그래서 부속실 긋기를 동시에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계단실 높이에 상관없이 연돌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검토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전산 계산들을 해본 데이터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막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해가 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결론만 보겠습니다. 결론, 고층 건축물의 가압 재현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한 계단실 연돌 효과 해소 대책 재연구역 가압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계단실 하부 긋기와 상향 유동을 이용하여 혹한기 연돌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계단실 긋기를 제시한 것 같이 아주 곳곳에 적당한 간격으로 긋기 대파를 둔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계 높이 이하에서는 계단실 단독 긋기만으로도, 그러니까 180m 이하에서는 단독 긋기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한계 높이 이상 고층, 초고층 계단실에서는 계단실 부속실 동시 가압하면은 뭐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계단실 바닥과 정상부 과압 배출을 위한 댐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문에서 검토한 7.5 입방메다 퍼 세크에 거기에 해당되는 댐퍼를 설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는 아주 그만한 송풍기로 강제로 빼내는 방법이어야지 댐퍼를 거의 만들려면은 한 뭐 2평방미터 댐퍼를 면적에 아주 큰 댐퍼를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적당한 송풍기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논문에서는 곧 기온이, 계단실 기온이 강화된다는 것을 조금 그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한 논문을 보면은 그 풍량은 1.57 정도로 보았고, 댐퍼의 크기를 0.245평방미터, 0.25평방미터의 댐퍼로 내부 기온차 10도씨 수준의 계단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 논문과 저의 제안을 비교해 본다면은 특별 피난 계단 재현의 구독학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그 방법을 이미 10년 이상 전에 제시한 것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10여 년 사이에 저는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 발전시킨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사례 검토 내용은 내부기온차가 30도씨로 해서 그 순간 적인 그 한계 풍속 풍량과, 그러니까 굴뚝 효과에 상응하는 풍속 풍량이죠. 그래 검토했으나 곧 그 다음 계단실 기온이 강화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고, 한계 높이에 대해서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연구한 논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단실 긋기를 하부에 집중 긋기하고 상승 기류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래서 계단실 어느 지점에서 거실 방향 피난문이 열려서 긋기가 생길 때, 방향 풍속 긋기가 생길 때에 그 지점부터 상승 기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부속실 동시 재현이 되는 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도 막 180m까지는, 그러니까 한 5, 60층까지는 계단실 하부 긋기만으로도 그것을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속실을 동시 재현을 한다면은 한계 높이를 무제한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러나 이 제안에서는 계단실 전체에 적절한 간격으로 긋기된 팔을 둔다면은 두도록 해서 그때의 계단실 단독 재현 가지고도, 그러니까 부속실 재현을 하지 않아도 거실 방향으로 방향 기류 소요가 있을 때에 그 지점에 긋기된 파가 추가 긋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비교해 보면은 12년 전에 특허나 그 논문에 비해서 진일보한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제안은 추가적으로 계단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이 열릴 때의 대응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누가 제안한 걸 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때의 그 특수외압 커튼, 특수 역풍기를 그 출입문에 두어서 재현 풍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 논문을 제시해 주신 김진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저의 제안이 12년 전에 기술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그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